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안에 있는 민간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 전환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 임대주택에 적용하는 규정이 다르다 보니 입주민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JDC가 조성한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안에 있는 아파트 단지.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받고 싶다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전체 700여 세대 가운데 임대아파트 169세대가 다음 달 분양 전환을 앞두고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약서에는 임대기간 4년이 지나면 시행사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체의 평가 금액을 기초로 분양 전환 금액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은 최근 급등한 도내 아파트 시세가 반영돼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 나왔다며 자신들도 별도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분양 전환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4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오른 금액을 저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점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계약서에는 없지만 임대계약 당시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할 거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몇 프로란 뭐 이런 정해진 건 있나요? 대략 시세가는 정해진 일단 지금 기준으로는 어쨌든 실거래가 기준으로 85% 전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85% 전후로요? 시행업체는 계약서에 감정평가 금액으로만 분양 전환하도록 명시돼 있고 공공지원을 받지 않은 민간 임대주택이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공택지를 민간업체가 싸게 산 뒤 높은 분양가로 과도한 이익을 가져갈 수 없게 불공정한 감정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그리고 기타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원가를 가지고 이제 그 시행사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좌지우지할 수 없게끔 만드는 제도가 필요할 것이고요.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개발 이익을 막고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다 정교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대형마트와 독서실 등 6종류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가 해제됐습니다. 제주는 최근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꾸준히 늘고 있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 한 대형마트. 이용객들이 출입 등록을 위한 QR코드만 찍고 마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방역패스 적용 조치가 해제되면서 누구나 출입 등록만 하면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체크인만 하시는 부분이 계속 해왔었던 부분이가 고객분들도 잘 되는 거 이해하시고 이 시기가 설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주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대형마트와 영화관, 학원 등 마스크를 항상 쓸 수 있고 감염 위험도가 낮은 6종류 시설에 방역 패스를 해제했습니다.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이 일일이 찾아가지고 그걸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면서 줄 많이 서 있죠. 예. 그게 되게 불편한 점이에요.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은 입장이긴 해요. 저는 이거를 한쪽만 또 해제하고 한쪽만 또 식당이나 이런 데를 한다는 게 조금 사람들이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명.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8.5명으로 지난주보다 3.2명 감소했습니다. 관건은 빠르게 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입니다. 어제도 2명이 추가로 확인되는 등 이달 들어서만 제주에서 오미크론 확진자 35명이 확인되면서 오미크론 변이 누적 확진자는 40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미크론 특징이 또 무증상이지 않습니까? 그럼 관광객 중에서 아니면 뭐 타지역을 방문하신 분들 중에서 유입을 했는데 자기는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전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델타 변이보다 전파 속도가 2.5배 빠른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속도를 늦추고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생계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제주도의회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제주도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의회는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는데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연휴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썰렁하기만 한 상가. 설 특수란 말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 3년째 사라져버렸습니다. 실제 제주도가 한 신용카드 회사의 3년치 돈의 사용액을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호텔이나 골프장은 오히려 수입이 늘었지만 소상공인 업종들은 최대 60%까지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도가 사실상 민생경제 회복 대책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도와 의회 사이 상설협의체에서 1년 6개월 전 제안했던 공공배달앱 개발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도의회는 소상공인과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긴급 민생재건 연석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실질적 지원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민생재건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실제 서울시는 최근 수도요금 감면부터 월 100만 원의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예술인과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에게 50만 원의 긴급 생계비 등 8천억 원이 넘는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 지원의 틈새를 메우는 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서울시 의회와의 협의 끝에 확보한 총 8,576억 원을 투입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민생 대책으로 원희룡 지사 사퇴 이후 사실상 도정의 구심점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 제주형 긴급 민생 대책이 서둘러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부산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관광 벤처기업들이 거침없는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통 관광의 정보통신 기술, 또 ESG 등을 발빠르게 접목시켜 새로운 틈새 상품을 내놓는 겁니다. 부산 MBC 배범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몇 장의 영상을 보시죠.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이미지들, 사진일까요, 그림일까요? 커다란 수조가 있는 사진 스튜디오에서 찍은 작품입니다. 물속을 좋아한 부산의 한 사진 작가는 수중 촬영을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정부의 관광 벤처기업에 선정됐고 부산 관광기업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수중 촬영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막혔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수중 무용 공연이라고 하는 그런 또 컨텐츠를 다시 개발해서 한국관광공사 관광벤처기업에 선정이 되어서 일러스트레이션, 사파도 관광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특별한 이야기가 담긴 아기자기하고 예쁜 주인공과 배경을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 기술과 접목시켜보면 어떨까요? 단순한 풍경이 아니고 부산하면 떠오를 만한 풍경들을 이제 그림에 담아서 페어나 전시 같은 경우에 이제 노출시켜서 젊은 세대 친구들에게 관광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장소에 가서 그저 먹고 자고 사진 찍는 전통적인 관광과 다른 새로운 변화에 빠르게 따라가는 관광 벤처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주요 경향은 ICT 기술과 ESG 등을 접목시키는 겁니다. 가상현실로서 사람들이 여행을 대체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분을 내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4K 영상을 틀어놓고 기분을 낸다던가 하는 것들을 조금 더 근본적인 것들을 좀 충족을 시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2019년 9월 전국 최초로 문을 연 부산 관광기업 지원센터는 지금까지 120여 개 관광 스타트업들을 육성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큰 관광업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렌드에 맞는 좀 지원들이 조금 더 있어주면 해외로 진출이라든지 타 지역으로 진출을 할 때 지금 지역에 있는 관광벤처 기업들이 조금 더 수요를 할 것 같습니다. MBC 뉴스 배범호입니다.
아침 공기가 무척 차갑습니다. 아침 기온 1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낮에도 예년 기온을 밑돌면서 춥겠습니다. 오늘 추위 속에 전국적으로 눈 소식이 있는데요. 제주도는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중산간 이상 지역에는 눈이 예상됩니다. 특히 중산간에는 밤사이 짧은 시간 동안 최고 5cm 정도 오겠고요. 산지에는 10cm가량의 눈이 예상돼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중산간 이상 지역에서는 내일 아침 출근길에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해안 지역은 눈비가 섞여서 진눈깨비 형태로 오겠는데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저녁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북부 지역 1도까지 떨어졌고요. 동부 지역은 2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체감온도는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북부 지역 9도, 서부와 동부 지역은 7도가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맑다가 저녁부터 흐려지겠고요. 밤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잔잔해서 조업 활동하기 무난하겠는데요. 내일부터는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절기상 대한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서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추위는 모레 낮부터 차차 누그러들겠는데요. 주말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4개 신항로 29, 김갑석 박선미 씨 1동 30만 1,500원, 이윤기 씨 10만 원, 제주대 말센터 황대헌 씨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이달 말까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근 30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공개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673만 톤으로 1990년보다 278% 증가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수송 분야가 54%로 가장 높았고 화력발전 25%, 농업 8.5% 순입니다. 또 기후변화와 관광객, 자동차 증가 등 악조건이 겹치면 오는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1,086만여 톤으로 2018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걸로 예측됐습니다.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병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폭행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 병원 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여러 차례 작업치료사들의 팔을 꼬집거나 발을 밟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교수의 행위가 의료행위 중에 이루어졌고 폭행이라는 불법적인 힘을 행사한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도 김연경 부장판사는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56살 김모 씨와 44살 김모 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50대 김 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석 달 동안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등 미등록 외국인 25명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일당에 4만 원씩을 수수료로 챙기고 40대 김 씨는 이들을 공사 현장에서 일하도록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은행 직원의 피해자 보호 조치로 사전에 막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제주은행 신제주금융센터에서 1,600만 원을 인출해달라는 50대 A씨에게 직원이 자금 용도를 물었지만 답변하지 못하자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하고 소비자 보호 상담을 진행해 경찰에 신고를 도왔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추가 대출을 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해 건네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제주지부 등 교육 관련 5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담은 법안이 정치적 계산에 따라 일방적으로 발의돼 추진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운영에 따른 시행착오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교육의원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민주적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대안 모색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제주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급식실에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음식물 감량기를 철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까지 제주에서 급식실 노동자의 손가락 절단 사고가 6차례나 발생해 철거를 요구하고 제주도와 제주도 교육청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책을 함께 논의하자고 요청했지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제주시 도두동 장례식장 반대대책위원회는 제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례식장 건축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장례식장 부지는 오일장 시장과 공항이 인접해 교통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노상 주차가 불보듯 뻔해질 것이라며 제주시가 건축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